12구 이태원 참사 후 처음으로 맞는 할로윈데이, 서울 곳곳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국제 로잔 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성 가치관을 반영한 대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차기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후보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가을맞이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서울 이태원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 한적한 모습인 반면 대학가 앞 풍경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할로윈데이 당일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할로윈데이인 10월 31일, 지난해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의 거리는 굉장히 한산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상점도 있습니다. 거리에는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장식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태원은 지난 1년간 그날의 상처를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추모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항상 할로윈을 이태원에서 보냈어요. 그날에만 우연히 못 가게 되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또 많이 가슴이 아팠고, 대부분 저 또래보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 즐기러 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친구들도 제 지인분들도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냥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지하철역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들에서 최대한 질서를 지키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들 뇌리에 박힌 것 같아요. 이태원의 모습과 달리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홍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서울시 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홍대는 오후 7시 기준 6만 6천 명이 모이는 등 혼잡도가 보통 수준이었지만 곳곳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7시부터 할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면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0명 중 2명은 할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분장한 이들은 할로윈은 1년에 한 번 귀신 분장을 할 수 있는 축제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할로윈이 원래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망자들이 이승 세상으로 처음 한 번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분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오늘 좀 무섭게 하고 왔습니다. 할로윈은 1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축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요? 기원을 따져보면 할로윈은 귀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악마나 망령이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는 고대 켈트족의 사원축제에서 유래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번 할로윈데이에 총격 사건이 벌어지며 행사가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인디애나폴리스, 시카고, 텍사스 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상자만 40명이 넘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즐거운 축제로 기억되려면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 로잔 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사인 만큼 기대와 동시에 대회가 올바로 진행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각에선 이번 로잔 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혁명 흐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를 앞둔 제4차 로잔 대회.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회를 향한 여러 과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선교회, 피터 바이어 하우스 등 단체들은 이번 로잔 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선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로잔 언약에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성 정체성을 상실한 혼란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는 바를 이해하고
성정체성 피해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와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되겠거니와 교회 탄압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도록 로잔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단체들은 또 복음 전도를 우선적으로 강조해오던 로잔 운동이 회기를 거치며 점차 세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른바 사회적 선교, 총체적 선교 개념에 치우쳐 복음주의적 성격이 다소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성혁명 흐름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이번 대회가 복음 전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경적 선교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주의적 성격이 분명하려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운동이 있어야만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동성애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번 대회와 관련해 로잔 운동이 신사도 운동과 종교다원주의 등 이단 교리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원회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로잔위원회는 로잔 운동은 이단 교리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단체들과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 대회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20개월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시설들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재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는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가 공동 개최한 제1회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 현장입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전쟁 피해에 대해 지원해준 한국에 감사하다며 파괴된 시설들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orean companies, associations, unions, organizations and ordinary citizens have provided financial aid and assistance in the form of medicine, medical equipment, clothing and other goods. The government of Ukraine is grateful for this help and hopes 포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후 재건 사업을 위한 한국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후 재건 사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창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고 재건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가 전후 폐허에서 재건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한다는 하나의 기조와 그다음에 우리 우수한 역량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서 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발족과 재건 공공조달 포럼 개최 등 13번에 걸쳐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기독교계와 미랄복지재단이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에 방문해 생존 키트와 의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기도회를 시작으로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설립이 기획된 만큼 재건 사업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은 한국 기업을 넘어 폴란드, 스위스 등 해외 국가들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41대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후보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서류 검토 및 후보 자격 심의 결과 천환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로, 김순미 장로와 권순옥 목사를 상임회장 후보로 결의했습니다. 대표회장 후보자인 천환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소속으로 예일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상임회장 후보자인 김순미 장로는 예장통합 소속으로 영락교회에서 사역 중이며 권순옥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으로 주다산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총은 오는 14일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을 인준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가을맞이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문화탐방은 기독교 선교와 구제를 위해 모인 회원들의 단합 행사로 지역 교회에 소속된 장로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런 장로연합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장로님들이 또 세상에 나가시면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장로 회원분들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빛나는 것 같다며 우리 구티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는 선교와 봉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지난달 31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 기념홀에서 진행된 연합 채플에 참여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구티비의 참여는 지난 9월 양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의 첫 선교 협력입니다. 약 200여 명의 내외국인 학생이 참여한 자리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보도제작본부 이인선 본부장은 구티비라는 매체를 여러분의 목회 활동과 선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학생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답했습니다. 이날 28명의 학생이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 등록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개의 핵심 과제 수행에 나섭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으로 세제 혜택 등 기업의 지방이전과 양질의 교육 제공, 일자리 창출, 주거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인구 유입을 추진합니다.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 살해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살인죄보다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일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2025학년도 입시 입학 정원을 늘릴 예정으로 정확한 증원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을 2배 정도 늘린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까지 회의를 거쳐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모 씨는 16세였던 2018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고 다음 날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허리와 등뼈 등 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페라미플루가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의 설명지에 소아나 청소년은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 명시됐는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수십 명이 남부 이집트와의 국경인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가자 지구에서 다친 사람들이 이집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라파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고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자 지구 국경관리 당국은 이집트 당국이 팔레스타인 81명의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가자 지구에서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검사와 병원 이송 등을 위해 라파 검문소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회의적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30일 이스라엘에만 무기 등을 지원하는 약 143억 달러, 1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에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묶은 약 142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지난 20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른다고 유엔이 보고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31일 민간인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학교, 시장 등을 향한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집계에 따르면 9,9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침공 개시 이후 사망했다며 이는 매일 민간인 16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심 인프라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돼 민간인들이 전기, 난방, 수도, 통신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며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20도로 떨어지고 있어 특별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최대 여성단체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중국 중앙TV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출산 증진 정책에 바탕을 두고 결혼 출산과 관련해 새로운 문화를 적극 육성하라고 중화 전국 부녀연합회에 주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에도 여성이 가족과 일 사이 관계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요구에는 여성이 사회적 역할보다 전통적이고 가정적인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오전 중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6도, 광주 25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 내 민간인을 전쟁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으로 집단 학살을 저지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전쟁은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 사용을 자제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민간인이 구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